안녕하십니까. 저는 주말뉴스 취재부 정혜성 기자라고 하고요. 저도 같이 주말뉴스부에 있는 하혜빈 기자라고 합니다. 네, 지난해 12월부터 저희가 이제 김필규 앵커 선배와 함께 주말뉴스를 만들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두 명이 같이 나왔던 게 이제 연세대학교 입시비리, 아이스하키 입시비리 관련해서 나왔는데 이번에 두 번째로 토익 관련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아, 지난번에도 출연을 한 적이 있었군요.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때 연세대학교 아이스하키 관련해서. 맞아요. 그랬죠. 제가 이제 평소 때 저는 이제 주말 뉴스를 진행을 하니까 주말에 금토일 진행하고 나머지는 다 노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정혜성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저희 부가 주말 뉴스 취재부가 따로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주말 뉴스용 기획 기사들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보셨던 분들은 또 기억을 하시겠지만 아주 또 의미 있고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토익 문제 불법 유출건에 대해서 저희가 보도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취재했던 두 기자 나와가지고 토익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텐데 한민용 앵커가 죄송합니다. 목이 너무 오늘 뭐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 쫑고런 아주 그냥 네. 얘기하고 좀 가야죠. 만족스러운 중국어 실력이었습니까? 아니요. 저 너무 오랜만에 거의 기자 생활하는 내내 중국어를 쓸 일이 없어서요. 그렇지 않아도 계속 이제 몇 번씩이나 또 한민용 앵커가 앵커 맡기 전에 기자로 소셜라이브 출연했을 때도 중국어 좀 한번 좀 해보라고 보여달라고 하셨었잖아요. 했는데 절대 안 하더니만. 저는 니하오만 선배한테 한번 들었는데 니하우도 들어봤어? 너는 그래도 많이 친한 사이구나. 그러면 뭐 또 쉽지 않았어요. 사실 네, 너무- 졸업한 게 몇 년도죠? 베이징 대학교를? 2011년에 졸업했다가 예. 미국으로 갔다가 2013년에 한국 와서 바로 기자 생활 쭉 시작하면서는 2011년에 졸업을 했으니까. 한류에 쓸 일이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하는데 너무 오랜만에 한 중국어를 스튜디오에서 하게 될 줄은 몰라가지고 그래도 그것도 심지어 어제 되게 늦은 밤에 예. 저희가 섭외가 그랬죠. 됐잖아요. 예. 섭외 배경 말해도 되나요? 아니요, 뭐 글쎄요. 어쨌든 섭외에 성공하면서 근데 상당히 저는 그래서 그 자막을 열심히 달았어요. 제가 뭐 제가 자막도 제가 달았고 중국어로 들리면 선배가 이렇게. 네 이렇게 쳐가지고 한민용 앵커 중국어 실력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저도 반신반의했는데 뭐 제가 듣기엔 저는 뭐 중국어를 전혀 모르는 입장에서는 뭐 너무 잘했고 중국어를 잘하는 분들이 안 보시길 바라는 저도 그리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분 에밀리 에밀리 라우. 그분도 홍콩 분이시기 때문에 예 중국어 자체는 익숙치 않은 상황이었어요. 광둥어가 네. 익숙하고 네, 영어나 만다린은 네, 그래서 오늘 지적하신 네티즌도 있었어요. 제가 실시간으로 좀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광둥어 쓰시는 분이 왜 만다린 하지만 둘 다 어쨌든 의사소통이 그렇게 해서 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사실 먼저 전화를 했어요. 인터뷰할 거니까 뭐 전화도 하고 인사도 하고 했는데 그때는 좀 차분한 목소리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다만 이제 본인도 중국 보통화라고 하는데 그 표준말은 좀 좋지는 않다. 그러니까 말을 빨리 하지 말아라. 그래서 뭐 서로 참 잘 됐네. 하면서 저도 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 이따가 보자 해서 원래는 라이브로 진행을 해드릴까 하다가 그렇게 되면 자막을 넣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라이브로 하게 되면은 한용 앵커가 충분히 이제 통역을 해가지고 동시에 해가지고 해드릴 수도 있었지만 그러면은 두 배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분 말씀하시고 또 그거를 전달해야지 되고 그러니까 시간 관계상 그랬다는 점 이해를 해주시고 이 이야기는 여기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셜 라이브 프라이데이용으로 뉴스룸에 보내주신 시청자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전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되게 긍정적인 의견을 주신 분이 있으세요. 뉴스룸을 전체적으로 봤는데 이게 보고 나니까 고마운 마음이 느껴진다. 뉴스를 하더라도 쓸데없는 보도 없이 신층 취재도 멋지게 한다. 이런 또 사실 이런 피드백을 주시면은 고마운 사람은 저희죠. 저희가 상당히 고맙고 또 힘이 나고 저희가 하고 있는 방향이 틀린 게 아니구나라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되니까요.
그리고 뉴스 아이템 관련해서 의견 주신 분도 많은데요. 앵커 브리핑 좋다고 하신 분, 움찔, 웅크림, 그리고 오노. 예, 제목이 참 예. 재밌는데요. 이거 앵커 브리핑이었어요. 그래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갑자기 받지 않겠다 하면서 기자단 차원에서 저희가 그 기자회견에 우리 가지 않겠다. 그 와서 뭐 찍고 그냥 가라는 거냐 하면서 좀 질문을 받지 않는 기자회견은 기자회견이라 하지 않는다 하면서 보이콧을 했던 그 내용을 어제 손석희 앵커께서 멋있게 앵커 브리핑을 해주셨더라고요. 법조 출입하는 한민용 앵커는 법무부 장관을 좀 볼 실제로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까? 볼 기회가 사실 거의 없는 게 법무부는 과천에 있고요. 예. 저희는 검찰 출입이어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게다가 박상기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검찰 출신이 또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에 뭐 검사 생활하면 저도 이제 검사와 기자로 이렇게 만날 기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박상기 장관 자체가 또 검찰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만날 기회는 과거에도 없었고 뭐 이런 브리핑 자리에서만 예. 이제 볼 수가 있죠. 1년에 한 2번, 3번. 원래 이렇게 근데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는 기자회견을 하겠다 고집을 하는 뭐 그런 캐릭터.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래도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냥 저희끼리 봤을 때는 일단 뭐 장관 입장에서 그게 어떤 차원에서 결정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장관이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뭐 본인이 이슈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거야말로 라이브로 진행하는 어떻게 보면 인터뷰잖아요. 예. 이걸 진행해라 했을 때 부담스러울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좀 미리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좀 충분히 좀 숙지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좀 만약에 좀 모자른 부분이 있으면 솔직히 국민 앞에서 좀 모자랐다 이 부분은 인정하고 또 사과할 부분은 또 사과하고 또 해명할 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설명할 부분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죠. 예. 그래요. 자 이제 해도 되겠네요. 네. 지금 뭐 마지막으로 하나 또 온 의견 중에 이제 팩트 체크에서 했었던 애국당의 태극기 식탁보 논란, 태극기를 이제 맞아요. 식탁에다 깔고 했었던 논란에 대한 국기 모독죄냐 아니냐 팩트 체크를 했었죠. 관련된 네. 말씀 또 언급이 있었는데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이성대 기자가 이성대 기자 가지 말고 좀 기다렸다가 인사하고 가라고 같은 주말뉴스 취재부라 얘기하고 가라 그러는데 제가 깜빡해가지고 이성대 기자가 가버렸습니다. 그 조금 전에 비하인드 뉴스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모레 이제 새벽에 있는 거리 응원 U20 월드컵 경기대회 이제 거리 응원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고 또 그리고 여기 월드컵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도 대한축구협회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거리 응원을 거리가 아니죠. 하여튼 거기서 단체 응원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광화문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대한애국당이 천막을 치고 있어서 마찰이 있을까 해가지고 이제 대한축구협회에서 그곳에서 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 그러는데 그쵸. 그 부분도 좀 짚어봐야지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도 좀 취재 예고제 취재해가지고 보도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뉴스부에서 하나요? 그건 아니에요. 아닌 죄송합니다. 것으로 네,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본론으로 네.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일이 토익하고 토익 스피킹이 한꺼번에 열린다고요? 네, 맞습니다. 6월 15일 내일이 토익 시험이 있고 토익 스피킹도 시험이 있습니다. 예. 토익 시험 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저는 많이 봤죠. 저 대학교 때부터 봤고. 진짜요? 예. 가장 최근에 보신 토익 시험이 그러면 가장 최근에도 뭐 회사에서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진짜요? 예. 몇 달 전에. 몇 달 전? 12월에 봤나? 혹시 몇 점? 저 잘 나옵니다. 그쵸, 잘 나오실 예. 저도 잘 나옵니다. 선배는 혹시 학원 다녀보신 적이 있으세요? 학원 안 다녔어요. 근데 사실 저는 뭐 그리고 아시는 분은 뭐 다 아시니까 제가 운이 좋아가지고 군복무를 이제 미군 부대에서 했습니다. 저는 진짜 영어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좀 늘고 그래서 예 예전에는 굉장히 높은 점수였는데 이번에 새로 봤을 때는 조금 저도 이제 안 써서 그랬는지 좀 많이 낮아졌는데 어려워졌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고 맞나요? 근데 좀 마음의 위안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문제가 바뀌면서 좀 그래요? 리딩 부분에 지문도 추가가 되고 예. 유형도 다양해지고 그래서 이전보다 훨씬 어려워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참 대단한 일이기는 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한 지가 한 10년 정도가 됐으니까 아직도 그때 토익 시험을 보고 있다는 게 진짜 그러네요. 그냥 넘어가시는 거죠? 예. 네. 하여튼 그때부터 그렇게 토익을 계속 토익이라는 시험 자체가 하나의 어떤 기준이 돼가지고
거의 모든 분야에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JTBC 입사 시험 볼 때도 토익 점수로 기준이 일정 되고 있죠. 기준을 넘어야 이제 지원을 지원을 할 수 할수 있는 있는. 예. 네, 그 기준이 다른 언론사보다는 살짝 낮았죠. 아 그렇습니까? 몇 점입니까? 700점대 아니었나? 아니에요. 830, 어, 800 높네.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점수는 그거보다 바뀔 수 커트라인보다 저 위에 점수를 받은 하이빈 기자는 커트라인 별로 관심 아닙니다. 없고 저도 혜성이는 아슬아슬하게. 그걸 넘기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으로. 최선을 다했고 학원도 한번 저는 다녔고요. 아, 네. 오,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때 학원에서도 이제 기출 문제로 강의를 한다. 이거에 대한 문제 의식은 어느 정도 갖고 있었는데 그걸로 좀 수혜자? 어쨌든 그 기준을 아, 넘었으니 뭐 수혜자라면 수혜자일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사실 이게 뭐 기출 문제라고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정말 007 작전처럼 이렇게 가져온다는 생각은 아무도 못하지 않나요? 저도 학원을 한 번 다녀봤는데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이제 이거 관련해서 저랑 이제 하이빈 기자가 처음 취재를 해가지고 이제 선배한테 보고를 드렸을 때 예. 선배는 좀 어떠셨어요? 좀 아시는 내용이긴 했죠. 이런 식으로 공공연하게 뭔가 학원에서 시험 문제를 좀 유출해가지고 예. 이걸 복원한 뒤에 학생들에게 나눠준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좀 많이 들어보셨는지. 이게 그 사실 정혜성 기자가 이제 그 이 아이템을 가져와가지고 봐서 아 해커스에서 이건 예전에 있었던 2012 사건이 년도에. 2012년도에 아 그런 논란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그때 그 논란이 이거였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다시 이제 보게 됐지만 이 정도로까지 네. 유출을 조직적으로 하고 있는지는 저는 몰랐었죠. 그걸 막 이렇게 외워오는 줄 알았거든요. 저는 참 해가지고. 대단하다고는 생각했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외워올까? 그리고 저는 무슨 듣기로는 옛날에 이제 제가 어릴 때 듣기로는 그 선생님들이 많이 이제 들어가서 뭐 1번부터 몇 번까지 내가 외우고 몇 번 외우고 이런 식이라고 들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으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이렇게 두 기자 기사를 보면서 그러니까 다들 어느 정도 강사들이 들어가서 그 문제를 기억해서 복원하고 이걸 취합해서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다들 알고 있었는데 예. 사실 그때 2012년도 검찰 수사 당시에도 해커스 측에서는 강사 서너 명이 들어가서 외운 걸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위법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2019년도 그 당시 한 7년이 지난 상황인데 오히려 더 조직적이고 장비까지 활용을 하고 있고 특히 뭐 저희가 일주일 전에 보도를 해드렸지만 강사들이 단체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네. 강사 한 명당 5문제 정도씩 어, 뭐 외우는 사람도 있고 찍어오는 사람도 있고 녹음하는 사람도 있고 이걸 한꺼번에 취합을 해서 이걸 경영진까지 보고한다는 이런 프로세스가 이번에 처음에 나온 거죠. 예. 여러 가지 이제 몰카 장비 같은 거를 동원을 했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뭐 짧게 한번 네.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저희가 몰카 장비를 가져왔는데요. 이게 시계고요. 이제 그때도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거 원래 그 실제 그 저 문제 유출에 참여를 했던 가담을 했던 강사에게 네. 빌려온 건데 아직도 반납을 안 했군요. 이런 이걸 일이 위해서. 있을 줄 알고 소셜 라이브까지만 하고 네, 네, 하고 네. 돌려주기 위해서. 오늘 사용하게 될 예. 줄 알고 제가 좀 바로 반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토익 시험장에서 쓰였던 이 장비들인데요. 실제로 뭐 시계나 펜 그리고 이게 차키 모양이잖아요. 근데 예. 이게 모두 몰카 장비입니다. 잘 보시면 그때 뭐 렌즈가 있다는 부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렸고요. 예. 네. 그렇죠. 안경도 쓰고 뭐 한다는 이야기도 했었죠. 그 장비를 가지고 네, 오지는 네. 않았었지만. 네. 그리고 저는 이거 신기하죠. 이런 제품을 처음 봤었는데 뭐예요? 이게 뭐죠? 이게 제가 아.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예. 좀 많이 메이커는 나왔습니다. 좀 이게 가려야 되죠. 네네 이게 이제 투명 포스트잇인데요. 이게 이렇게 겹쳐져 있으면은 투명한지 잘 느껴지지가 않는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종이 위에 붙이면은 이렇게 투명하게 밑에가 비친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붙이고 문제 위에 이거를 위에 문제를 따라서 똑같이 쓴 다음에 퇴실할 때 이거를 띄어서 가지고 나오면 문제 기억력이 좀 자신이 없는 강사들은 이런 방식으로도 문제를 유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강사들은 사실 뭐 그 시험을 보면서 좋은 점수를 뭐 본인이 받을 필요도 없는 거고. 네, 네. 그러니까 그 시험 보는 것 자체가 이제 자기가 할당받은 문제 뭐 5개, 뭐 10개, 뭐 이렇게 할당받은 대로만 잘 베껴오는 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 네. 유형의 강사가 있었는데 이제 좀 대담하신 분들, 그러니까 그분들은 좀 이런 장비를 사용해서 직접 찍거나 녹음을 해서 가져오는 분들도 있고, 이걸 사용하면 너무 자기 마음이 불편하고 걸릴 것 같고 이러신 분들은 그냥 외워서 시험장 외워서 나오면 바로 차 안에서 그걸 타이핑을 한대요. 복귀해서. 네, 근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100% 복귀가 좀 안 어렵죠. 되니까 예. 이제 그럴 경우에는 학원 측에서 뭐 좀 완성도를 높여라 뭐 이런 식으로 지적을 받기도 했다고. 저는 한 문제도 외우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 한글로 되어 있는 우리말 시험도 외워서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정확함을 이제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이런 몰카 장비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전문적으로 네. 나서게 됐던 거였죠. 해보면 이렇게 한 강사들도 사실 뭐 누가 위에서 시켜서 하는 거지 불이익 받을까봐 뭐 자기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하거나 이런 거는 아닌가요? 어때요? 그러니까 하예빈 기자가 그 대형 학원들을 좀 돌아다녀 네. 봤는데 사실 기출 문제로 강의하지 않으면 이제 학생들이 그 오질 선생님에 않는 거죠. 대한 네. 수업을 듣지 않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뭐 하는 경우도 있고, 학원 측에서 이제 좀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당시에 이제 대형 학원들 뭔가 르포라고 하죠. 당시에 좀 돌아다녔던 기자가 이제 하예빈 기자인데, 당시에 학생들이나 뭐 좀 네. 그 얘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누구나 이름을 들으면 알 수 있는 유명한 토익 어학원을 몇 군데를 찾아가서 이제 상담을 좀 직접 받아봤는데요. 그러니까 높은 점수를 단기간 안에 받고 싶다고 얘기를 하니까 권하는 강의들은 대부분 이제 뭐 기출 문제 위주로 풀이를 해주는 반이다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기도 하고요. 또 재미있는 거는 이런 팜플렛이 있는데요. 이런 팜플렛에는 사실 이렇게 열어보면은 딱히 뭐 직접적으로 기출 문제를 복원했다 이런 멘트가 네.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는 직접 가서 확인을 했던 건데요. 실제로 이렇게 학원에서 따로 꺼내서 보여주는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실제 시험 문제를 완벽히 복원해서 기출 문제를 제공한다 이렇게 수업을 홍보를 하고 매우 노골적이네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또 학원 근처에서 그 공부를 하는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ETS 쪽에서 문제를 공개를 하지 않다 보니까 학생들 네. 입장에서는 기출 문제로 강의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학원 측 어떤 홍보나 광고에 혹할 수밖에 없다고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보통 뭐 수능 문제집이 나온다든지 수능 강의를 한다든지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해 수능이 문제가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이제 또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ETS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하예빈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토익은 이제 문제가 공개가 되지 않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런 유혹들이 있는 거고, 오히려 완벽하게 이런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에 더 솔깃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이 되기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예 공개를 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ETS 상반기업은 네. 1회씩밖에 공개를 하지 않는데 비판이 네. 너무 네, 거세지다 네. 보니 음. 이제 좀 지나서 문제를 공개하는데, 사실 강사들 입장에서는 그게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유형이 2개월, 3개월마다 계속 바뀌어요. 예. 그래서 한 6개월 전에 공개한 문제는 사실 현장에서는 필요가 없는 쓸모가 거죠. 없는 거죠. 학생들도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ETS에서 뭐 공개를 한다지만 현장에서는 뭐 부글부글한 상황인 거죠. 그럼 ETS 쪽에서는 이렇게 저희 기사도 봤을 테니까 네네. 대처나 이런 뭐 방법은 없나요? 자기네들 이제 좀 어떻게 하겠다 이런. 미국 ETS 본사랑 영어로 이제 소통을 하고 있는 게 제가 아니라 하예빈 기자인데, 이거는 하예빈 기자가 좀 제가 네. ETS 본사와 소통을 하고 있지만 이게 ETS 코리아를 통해서 소통을 했고요. 어쨌든 이제 그 문제를 출제하는 ETS 본사와 그리고 국내에서 시험 일정을 조율하고 뭐 감독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 시행사인 한국토익위원회 양쪽에 다 이제 입장을 물어봤는데요. ETS 본사 쪽에서는 뭐 이제 심각하게 문제를 보고 있다, 뭐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정도의 답변이 돌아왔고, 시행사인 ETS 쪽에서는 그 한국토익위원회 쪽에서는 뭐 ETS 결정에 따르겠다. 이건 이외에 별도의 뭐 어떤 지시나 그런 계획은 따로 없는 걸로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예. 토익이 근데 너무 필수 시험이다 보니까 뭐 너무 이렇게 좀 커졌잖아요. 그 네. 산업 자체가. 사실 생각해보면 토익 시험이 처음에 이렇게 나온 거는 꽤 오래된 것 같긴 한데 갑자기 90년대 정말 초반? 네, 맞아요. 네, 저희 그때로 초등학교 때 이럴 기억하는데, 때도 토익 시험을 보는 친구들이 뭐 한두 명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진짜 지금은 뭐를 하려고 해도 다 토익 점수가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피할 수 없는 시험 중에 하나인데 예. 그래서 단기간에 점수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다 예. 보니까 학원 측에서는 이제 이런 기출 문제 갖고 네. 있다, 이런 걸로 이제 학생들을 유치하는 거고, 학생들은 빨리 올려야 되니까. 혹시 앵커께서 그
CF 기억하십니까? 토익은 기술이다. 들어보 예, 네, 맞아요. 기억에 남아 있어요. 네. 토익은 그 기술이다. 뭐 가수가 이야기했던 네. 거 아니었었나요?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뭔가 토익이 이제 영어 공부의 목적이 아니라 뭔가 그쵸. 빨리 점수를 뭐 답을 빠르게 고르는 법 이런 것도 있다면서요? 네, 네. 실제로 수업을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영어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답을 찾기보다는 뭐 단어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짝짓기 해서 이렇게 찾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기술적인 부분을 가르쳐 주는 강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전문가들, 그러니까 제가 만났던 신동일 중앙대 영어영문학과 교수 말에 따르면은 뭐 이제 그런 것들도 사실 영어 실력보다는 어떤 기술적인 측면만을 가르쳐 주는 거는 제대로 된 영어 공부라기보다는 어떤 토익이 되게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 된 그쵸. 상황에서 생겨난 어떤 기형적인 모습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렇다면은 사실 학원 뭐 유명한 뭐 저희 무슨 뭐 EBS의 뭐 인터넷 네. 강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유명해지는 데는 잘 가르치는 것, 그리고 이제 본인이 연구를 해서 좋은 문제를 또 잘 발굴해내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또 유명해지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러면 이제 똑같이 토익도 마찬가지로 토익으로 유명한 학원이라 그러면은 문제를 본인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그래서 문제를 만들어내서 또 그런 과정들이 이제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학원의 명성이 생기고 그러는 걸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단지 문제를 가져온 거, 뭐 몰래 유출을 해가지고 그거를 복원해내는 그 기술을 가지고 어떤 경쟁력을 삼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데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비용을 내야 되는 게 이제 수험생들이 예, 그쵸. 되는 거죠. 진짜 많이 내야 되죠. 그러네요. 거기에 따른 비용들이 결국은 또 네. 학원비, 수강료로 다 또 전가가 된다고도 볼 수가 있을 텐데, 참 그리고 그렇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사실 저희한테 계속 강사님들이 뭔가 제보를 해주시고 있는데 당시 일주일 전에 저희가 보도하지 못했던 좀 문서 내용들이 좀 있어가지고 예. 물론 이번 주말에 이제 후속 보도가 나가긴 하지만 음. 그것과는 좀 별개로 좀 가져온 자료들이 있어서 시간이 된다면 좀 보여주시죠. 설명을- 어떤 내용이죠? 예. 일단 이건데요. 이 자료인데 좀 너무 너무 글자가 깨알같이. 작죠. 예. 이게 여기서도 안 보이는데. 문제네요. 이게 이쪽 페이지가 그대로 복원이 된 겁니다. 이게 리딩 부분인데 아. 이렇게 문법 네. 이런 건데 이게 구글 스프레드시트라 해서 구글에 접속을 하면 이런 식으로 강사들이, 제가 이름은 바로 지웠는데 강사들이 한 5-6문제씩 이제 이렇게 할당을 받아가지고 예. 이제 자기가 복원한 문제들을 그대로 쓰게 되는 거죠. 근데 강사들이 네, 이렇게 끝까지. 사실은 네. 좀 그때 그 이제 토익 고사장에 가보면은 고사장에 그 시험 감독을 하는 또 분들이 네, 계시잖아요. 네. 2명 정도 계시나요? 1명만 있나요? 뭐 제 기억에는 2명. 예, 1명 혹은 2명 뭐 이렇게 있는데 네. 만약에 이런 부정행위를 하는 거에 적발이 되면은 상당히 또 망신스럽게 뭐 나가야지 되고 또 불이익도 받게 되고, 그런데 그런 거를 감수하면서까지 이 강사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최근에 적발된 강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 강사가 적발이 됐는데 이제 ETS나 뭐 시행사 쪽에서는 이분이 강사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어렵고. 그 자기네들이 정한 규칙대로 이제 토익 시험 5년간 응시 금지라고 했지만 뭐 그 분은 이제 뭐 그래도 문제 유출된 거를 받는다고는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번 그렇게 하다가 걸렸으니 이걸 좀 인정을 해서 그 사람한테는 그냥 자기가 참여를 안 해도 예. 문제를 좀 주는 식으로 한다는 얘기가 좀 전해지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그런 어떤 과정에 이게 조직적으로 학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의혹을 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학원 강사들, 참여한 강사들의 마지못해 참여한 강사들의 어떤 증언에 따르면은 어떤 불이익이 있었다고 네, 또 그 이야기를 부분. 했죠. 네. 실제로 저희가 만났던 강사들 얘기에 따르면은 뭐 이제 강사들도 시간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일명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대에 강의를 하려면은 이제 그런 수업에 참여를 해야 되고 또 본인도 수업을 하려면은 좋은 자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압박이 있고 또 고민이 있기 때문에 알면서도 이제 이런 문제 유출에 자꾸 가담을 하게 되고 끊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그러다 계속되는 근데 것 같습니다. 처벌받을 수 있잖아요. 수사 들어가면. 처벌받을 수 있죠. 네. 예. 그리고 뭐 증언뿐만 아니라 오늘 가져온 이 문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에 복원된 텍스트가 있는데 그 위에 이제 매뉴얼이 있어요. 이 매뉴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각 자료나 음원 파일은 모두 개별 드라이브에 업로드할 것,
이런 식으로 뭔가 지시하는 이제 내용이 담겨 있는데 사실 개인 강사가 어떤 개인 강사한테 지시하는 거는 좀 성립될 수 없잖아요. 예. 이렇게 많은 강사들이 자기가 보고 내온 거를 이제 한 곳에 모으고 있는데 그걸 과연 누가 지시했냐? 라는 게 저희가 좀 취재한 포인트였는데 사실 그때도 보도해 드렸지만 그 카톡에 보면 굉장히 조직적으로 뭔가 올리고 그걸 관장하는 이제 대표격인 강사가 있고 그걸 그 업계에서는 대표 강사라고 하는데 그 대표 강사가 각 강사 23명 강사에게 보낸 메일을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그 메일에도 이거는 경영진과 함께 공유되는 내용이니 신경 써서 보고는 해라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죠. 근데 이제 해당 어학원 측에서는 뭐 조직적인 지시는 없었다 이렇게 지금 발뺌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입수한 자료나 증언들은 전혀 지금 배치되고 있는 상황인가 합니다. 예. 이거 가져온 거는 뭐죠? 이거는 실제로 이제 시험장 현장에서 그 촬영을 해서 복원이 된 그 문제인데요. 보면은 예. 이게 파트 1에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파트 1은 그림을 보고 묘사하는 거가 맞는 것을 이제 고르는 문제인데 사진 보시는 것처럼 사진이 그대로 다 찍혀 있고요. 예. 여기 밑에 보시면 문제들도 그대로 다 나와 있는 걸 알 수 저희도 있습니다. 이거 한번 문제 유출이 될 수 있으니까 아, 네. 너무 자세히 보여드리면 안 될 것 같은 건데 그래도, 상당히 네, 거의 완벽하게 복원이 되는군요. 네, 이렇게 맞습니다. 찍어서. 그러니까 예. 이런 식으로 대형 어학원에서 일부 어학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기술과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서 유출해서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다 보니 학생들은 그 대형 어학원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 그러네요. 일부의 이제 뭐 지방의 영어 학원이라든지 아니면 예. 서울에서 좀 유명하지 않는 어학원들은 학생들을 유치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내세우기도 어려운데 실제 뭐 좀 조그만 영어 학원에서 일하고 있는 강사, 토익 강사분은 애초에 경쟁이 안 된다고 예. 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서 네, 이렇게 또 유출됐다, 뭐 이렇게 유출돼서 뭐 걸렸다, 뭐 이런 게 하면 또 아 여긴 정말이구나 하면서 또 학생들이 그렇죠. 몰리는 효과가 또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관련해서 그런데 이제 토익뿐만이 아니라 토익 스피킹을 또 어떻게 유출할까 싶기도 한데 이렇게 그러게요. 듣기만 들어서 이제 컴퓨터로 이제 푸는 거잖아요. 네. 안 사실- 해봤군요. 해봤나요? 토익 스피킹은 해보셨나요? 한 번도 제가 저는 본 적이 해봤습니다. 없고 저도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서. 예. 저도 저는 시험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귀 쪽에 이렇게 녹음기를 장착을 하거나 해서 이제 녹음을 한 다음에 복귀를 한다. 이렇게 또 아, 하더라고요. 네. 이런 귀에다가. 그 헤드폰을 끼고 하는데 그 헤드폰 속에다가 네, 이제 네, 네, 껴놓고 맞습니다. 한다는 네, 거군요. 그럴 수 있겠네요. 저 봤던 거 기억을 해보니까 헤드폰 속까지 뭐 열어보라고 뭐 이러지는 네. 않았었으니까요. 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익만이 아니라 토익 스피킹도 똑같은 일이 굉장히 오랫동안 유출되고 있다는 내용은 내일이나 거기까지. 혹은 네, 네. 뭐, 예. 맞아요. 예, 이번 주말 동안에 추가로 보도를 해가지고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전해드린다고 합니다. 네, 이제 유저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시간 댓글 읽는 기자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먼저 토익 시험 점수가 취업의 기준이 되는 나라가 또 있어요라는 질문이 있는데 제가 이제 전문가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좀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가까운 예로는 일본이 저희처럼 이제 우리나라처럼 토익에 대한 그런 경쟁심이랑 어떤 그런 어떤 자격이나 기준이 되는 그런 게 비슷하다고는 하다고 아, 일본에서도 하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네. 하고 있군요. 그렇지만 이제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교를 했을 때 기출 문제나 흔히 말하는 족보나 이런 것들에 집착을 하는 경향은 우리나라에서 더 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가 읽으면 저런 조직적인 유출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걸로 아는데 법적 처벌은 없었나요? 이를 막기 위한 정부의 방안은 없었나요? 이 부분인데 사실 유죄 판결을 2013년도에 네. 받았거든요. 근데 그 법적 처벌이 그렇게 수위가 높진 않았고 벌금형이었고 집행유예였습니다. 그래서 벌금 내고 제가 당시 수사에 지휘했던 이제 네. 부장검사랑 통화를 했는데 네. 그분께서는 어차피 벌금 내면 사실 그렇게 유출한 문제로 책을 만들고 뭔가 학생들 앞 배포해서 유치하고 하는 수익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아, 단순히 벌금으로는 벌금 정도면은 학원들이 내는 이제 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쵸.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뭐 정부의 방안은 전혀 없죠. 사실 정부가 관장하는 시험도 아니고 다만 이제 미국 본사 ETS나 한국에 있는 시행사 토익위원회 같은 경우에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입장인데 아직까지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내놓은 건 없습니다. 예. 또 하나 뭐
내가 있는 분야는 토익이 1도 필요 없는데 꼭 적으라고 하더라 이런 댓글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토익이 이렇게 무용지물이라고까지 말하는 건 조금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이게 많이 산업화된 것 중에 하나가 토익이 업무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도 일종의 자격이 되고 기준이 되다 보니까 이런 수험생들의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산업이 거대하게 발전을 한 거라고 그게 그리고 이제 병폐로 이어지는 거라고 지적을 하더라고요. 제가 어학원에서 실제로 학생들을 만나보니까 이제 전공이 다양했어요. 어떤 학생은 이제 미대를 다니는데도 토익 시험 보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거를 보냐 했더니 이제 뭐 내가 사실 미대를 다니지만 뭐 그냥 불안해서 하나쯤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보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실 저희 회사도 토익이 저 뭐 국제부까지 했었지만 필요가 없구나. 국제부 기자 출신인 걸 엄청 강조를 하는군요. 네. 정혜성 기자가. 토익을 공부한 게 과연 이 회사에서 어떤 예. 걸 사용했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요. 또 어떤 기회가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회사인 것 같아요. 여기는. 중국어를 오늘 또 얘기하는 입장에서 저도 집에 그러니까요. 돌아가서 영어를 다시 한번 펼쳐보고. 네, 예. 시험 공부가 아니라 영어 공부를 좀 네, 맞아요. 하겠습니다. 맞아요. 제가 그 연결하는 장면 나가고 나서 이제 뉴스 이제 진행하는 동안 리포터 나가는 동안 한민용 앵커랑 잠깐 얘기를 했는데 한민용 앵커 첫 일성이 중국어 공부를 다시 시작해야지 되겠다 였습니다. 맞아요. 예. 오늘 뭐 이 정도로 하고 예. 내일인가 이번 주말에 또 이어서 이걸 보도하는 거죠? 아마 내일이 될 것 같습니다. 정혜성 기자가 기사를 얼마나 빨리 열심히. 쓰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관련된 내용들도 저희가 계속 추적을 하면서 또 잘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공정하게 인재를 뽑자라는 취지로 토익을 많은 기업이나 학교에서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그 공정성이 이렇게 어긋난다고 한다면은 맞죠. 문제가 심각할 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또 고쳐져야 될 네. 부분이겠고요. 자, 저 이 정도로 해서 오늘 소셜 라이브 프라이데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수고 많았고 또 오늘 중국어를 하느라 지금 아드레날린이 이만큼 올라가 있을 한민영 앵커도 오늘 하루 고생 많았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유저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